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자영을 10바퀴, 20바퀴를 돌 수 있는 원동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내뱉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25m 도착 전에 멈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호흡에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육상에서는 언제든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물속에서는 얼굴을 넣고 나오는 과정에서 호흡하는 방법이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연습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벽 잡고 제자리에서 열심히 학습했고 킥판 잡고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러나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물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땀 흘러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형 호흡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킥판만 없으면 물을 먹는 회원님. 이상하게 킥판 잡고는 호흡에 큰 어려움 없이 자용을 하지만 킥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수영장 물을 혼자 다 먹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킥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킥판은 부력도구로서 내 몸이 떨어지는 부분에 교정을 해주는데요. 오른손잡이들은 왼팔을 앞으로 쭉 글라이딩하면서 우측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왼팔이 버텨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영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머리가 올라가고 내려가야 하는지요. 이때 글라이딩을 하는 팔이 앞으로 나가느냐 또는 가라앉느냐에 따라 호흡 성공이 달라지는데요. 최근 중급반 에이스로 거듭난 1번 회원님의 자세입니다. 출발하는 모습부터 이분은 무조건 완주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측으로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왼팔은 마지막까지 뻗어 지탱을 하는 동시에 글라이딩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킥판 없이 자용만 하면 물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왼팔의 글라이딩이 짧습니다. 혹여나 호흡을 못할까봐 불안감이 쌓여 왼팔의 글라이딩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킥판을 잡고 할 때는 지탱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겨 왼팔을 버텨내보지만 킥판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죠. 실수로 물 한 번 먹고 정신을 못 차린 동시 호흡곤란이 찾아와 빠르게 호흡하려고 좌우 팔들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결국 급해진 팔들 때문에 글라이딩이 사라지면서 허우적대는 수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왜 천천히 해야 되냐면 호흡이 급해질수록 자세가 무너지는 동시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코로 물을 먹는 경우. 펠프스 할아버지가 와도 코를 물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파 호흡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라는 뜻은 물속에서 코로 하고 공기를 뱉는 것이며 파라는 뜻은 머리가 나오는 순간 입으로 파 하고 공기를 뱉는 것인데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한 소리가 들어간다면 핫! 라면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요. 공기 먹는 소리죠. 물속에서 하고 코로 공기 뱉고 머리 올라오면 파 하고 뱉고 최종으로 합 하고 공기 먹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운 적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전마들 물에서 노래를 가르치나 뭐라 시브리산노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오죽 호흡이 안 되니 파, 합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표현 안 해도 대부분 본능적으로 호흡을 깨우치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코로 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본인 스타일에 맞게 코와 입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고 머리가 올라온 뒤 파 뱉을 때도 코와 입을 같이 해도 됩니다. 합 공기를 먹을 때도 코와 입을 동시에 마셔도 되죠. 자, 여기서 질문. 물속에서 했는데 올라와서 바로 그냥 공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머리가 올라올 때 파하고 공기를 뱉는 것은 코와 입 주변에 물기를 빠르게 제거한 뒤 하하고 공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머리에 올라오자마자 공기를 마시는 경우 코와 입 주변에 물기 때문에 기도로 물이 들어와 바로 콜록콜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올라온 순간 파하고 코와 입 주변 물기를 말라버리겠죠. 아니 그러면 물속에서 안 하고 올라서 파하면 안 되나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호흡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방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공기를 안 뱉고 폐에 갇혀 있을 경우에 부력 역할을 하여 몸이 잘 뜨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기를 뱉는 양이 부족하면 마시는 양도 부족해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실 수 있는 공기 양이 부족하여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죠. 숙달된 마스터 회원들은 폐의 공기 주머니를 자유자재로 구사가 가능하여 속도가 빨라질 때와 느려질 때의 공기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시점부터 공기를 뱉어야 올라왔을 때 더 신선하고 많은 공기를 흡입하게 됩니다. 셋째, 호흡하는 시선의 문제. 자유형을 할 때 호흡을 하는 머리의 위치는 측면, 즉 옆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초급 회원님 입장에서는 옆으로 호흡하며 가고 싶지만 뇌의 생각과는 다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이 우리의 머리가 위를 보게 만드는데요. 수영을 배울 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한 번쯤은 물을 먹어가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워낙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 신체는 살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 위를 보는 머리 위치 하나가 모든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벌어진 다리, 글라이딩의 사선, 꺾이는 손목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보다 더 피곤한 이유는 호흡하는 시선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롤링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호흡하는 머리 위치가 몸을 점점 가라앉게 만들어 호흡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지요. 넷째, 가라앉는 다리의 문제. 자유형을 할 때 초급 회원님들의 다리는 가라앉게 됩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상태가 자유형 하기에 가장 효율적인데요. 발등과 허벅지로 물을 누르는 요령이 부족하다 보니 처음에는 강하게 차며 수평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도가 쌓여 다리는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발바닥이 수면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물장구 형성이 될 때 우리 몸의 부력 형성은 물론 추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차는 경우에는 몸의 균형은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호흡하기가 점점 까다로운 자세가 됩니다. 본인도 다리가 가라앉는데 느껴지기 때문에 호흡 시 여유가 사라지죠. 우리 신체에서는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라앉는 다리를 머리 드는 순간부터 더 가라앉게 되거든요. 호흡을 여유있게 하고 싶다면 기본기, 즉 발차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신경 쓸 에너지를 호흡에 집중할 수 있다면 자유형 자세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더 자주 호흡 경험을 하라. 자유형 호흡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호흡을 어렵지 않게 해내는 사람들은 배우는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만의 스타일로 공기를 뱉고 올라왔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뱉고 마시는 행위를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에 대한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조금씩 갖고 있는데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본능적으로 몸이 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요. 가슴 깊이밖에 오지 않는 물의 높이지만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가운 물이 왠지 모르게 숨을 막히게 할 것 같으며 위협적인 물질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본게임 투입하기 전부터 몸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동을 하기 전인데 호흡은 가쁘게 하면서 신체는 딱딱하게 경직이 되지요. 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물에서 환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발차기 연습시키고 킥판 빼고 팔 돌리게 하면 다음날부터 그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호흡은 누군가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동작이 될 수도 있지만 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인생 통틀어 가장 난이도 높은 도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호흡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방금 한 동작이 나에게 전혀 위험성이 없었다라는 인지를 자주 느껴봐야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 과감하게 도전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호흡이 두렵지 않고 10바퀴, 20바퀴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개월이 걸려도 좋고 1년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초급반에 갇혀 호흡만 평생 연습해도 버틸 수 있다라는 마인드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겠습니다.
나보다 늦게 온 젊은 친구들은 벌써 저병을 배우는데 나는 아직도 호흡 연습이라니.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저병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1년 전 물 공포증으로 머리도 물속에 못 넣는 현님이 지금은 저병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